안녕하세요. 마음자리입니다. 저는 올해 35살 여자이고요. 결혼은 상당해서 간소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살다가 경기도로 내려오고 일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남편 따라 천안으로 내려왔는데 어느새 저도 35년 동안 나이를 먹었네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새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코로나,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 안 좋은 것들, 뭐 요새 장마 때문에 침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보면 뭐 맨발 걷기가 좋다라고 하던가, 호수공원 같은 이런데 그래서 약간 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뭐 아파트에 살고 싶거나, 또 뭐 새로운 아파트도 너무 다양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사를 못 가서 원룸에 살고 있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랑 형제가 좀 많아서 방 3개 있는 빌라에서 살긴 살았었어요. 근데도 재혼 가정이다 보니 어째 형제가 많아서 끼어서 살았었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도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었던 것 같고, 뭐 저도 막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살면서 자유가 생긴 거죠. 내 자유다. 그래서 이런 자유 속에서 직장 다니면서 또 직장에 대한 힘들어서 그만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방송 인터넷이 막 활성화져서 뭐 사람들이 이런 걸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대출을 해가지고 카페 대출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되었을 때, 스펙 공부 따위는 다 필요 없구나. 대출만 하면 장사할 수 있고 뭐하러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로 현장 일이랑 사무일이랑 또 다르듯이 자격증 따면 뭐하냐고. 뭔가 이제 손이 느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어차피 진짜 식당처럼 막 사람들 몰려와서 커피 팔아버리고 똑같거든요. 그럴 거면 왜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또한 요새는 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학교도 못 가고 뭐 대학도 못 가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비대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살다가 온라인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살려고 하기는 해요. 우리는 나이를 먹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아파트도 연식이 지나고 가전제품도 연식이 지나면 어차피 고장이 나요. 어차피 수리를 해요. 이 또한 너무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요새는 디지털 이런 온라인 속에서 10대가 갑자기 일찍 노화가 오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10대가 심지어
마약을 접하기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약이라고 하면서 마약을 파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격증 전문가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일이 그렇게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일이 더 힘들어지고, 말했지만 물건을 사면 그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이미 소모품 되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물건은 결국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빌라에 살았지만 태생부터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빌라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놀이터 가서 놀고 정글짐하고 놀았습니다.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감사를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어쩌다가 어쨌든 재혼을 했고, 저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느낀 점이, 힘들어도 재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힘들어도 요양원에 모셔서 일찍 돌아가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 사람만 그 집에 안 살면 그 집을 팔아서 그걸 내 돈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심보, 욕심. 그게 다 위에서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한답시고, 일본어에 중국어에 영어까지 배웁니다. 근데 웃긴 게 교과서는 주민등록등본은 신분증은 아직도 이름 또한 한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릴 때 30년간 부모님은 일하시고, 어린 친구들은 30년간 공부 2년대 다녀 4년제 심지어 많이 했습니다. 쉼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왕은요, 여름에 휴가를 이런 정자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자 있는 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고 싶고 가서 잠깐 사실 쉬고 싶어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기만 하면 차비 들고 개고생하고, 저기 호수공원은 가려면 차 타고 가고, 뭐 지하철에 버스까지 타고 가고, 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쉴 공간이. 부모님은 일만 열심히 하셔서 지금 80대 돼서도 또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요즘 군대도 짧아지고 물가도 올랐다고 하죠. 남자 입장으로 보면 남편은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최저시급이 올랐죠. 그리고 3년 윗세대는 3년을 군복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1년 8개월, 6개월 굵고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피폐해지는 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영어예요. 영어 그만 따지시고 다시 한자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정말 웃긴데, 그거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곤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바다보다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역사책 다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자 다시 익히셔야 돼요. 나이 든다는 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화를 잘 써요. 의인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막 꼰대 이랬잖아요. 그 말이 원래는 고급진 중국어로 표현하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연륜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남한이죠. 그래서 좋은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공무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처럼, 그리스는 고령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유튜브 세상과 정보 속에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 해봤고요. SNS 해봤고요. 유튜브, 블로그 다 해봤고요. 에드포스트 블로그로 돈 버는 거 다 해봤습니다. 어차피 광고하고 어차피 홍보해서 나 자신을 팔아야 돼. 신부님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홍보해야지.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급 나와야지만 과외 스펙이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배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심해요. 알죠? 그래서 직급이 있으면 좋진 않아요. 더 낮은 곳에서 사셔야 돼요. 풀 있는 이 정자가 있는 곳, 시골도 아니고 너무 도시도 아닌 그런 곳.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도,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남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제 수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안녕, 이너피스.